안녕하세요.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안면거상 후에 이제 흉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안면거상 흉터와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안면거상 절개는 이제 구렛나루를 따라서 혹은 이제 두피 한 관자 부위에서 시작해서 귀 연골의 앞쪽 그리고 이주의 뒤쪽 혹은 이제 앞쪽을 지나서 귓볼을 돌아서 귀 연골의 뒤를 따라서 후두부 헤어라인을 따라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두피 안쪽으로 들어가서 끝나게 됩니다.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구렛나루의 길이나 또 뭐 위치, 눈썹과 이제 구렛나루 사이의 길이나 뭐 이주나 뭐 귓볼의 모양, 귀 뒤에 이제 머리카락 방향이나 헤어라인이 이제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이제 흉터를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절개 디자인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개선의 디자인은 이제 가장 좋은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 사항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맞춤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몇 가지를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환자의 구렛나루의 길이와 또 위치 그리고 눈썹과 구렛나루 사이의 길이를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관자 쪽을 절개하는 방법은 크게 관자 쪽 두피 안을 절개하는 방법과 또 구렛나루를 따라서 절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각각의 장단점에 따라서 환자분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렛나루를 따라서 절개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헤어라인 안쪽에 절개를 하는 경우에 구렛나루 위치가 뒤로 좀 많이 이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눈썹과 구렛나루 사이의 길이가 한 4cm 정도가 넘어가면은 헤어라인을 따라가는 절개를 추천하고, 특히 요새 이제 안면거상의 트렌드인 이제 딥플레인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안면 조직의 이동량이 듀얼 플레인 테크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헤어라인 안쪽에 절개를 하게 되면은 구렛나루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딥플레인 테크닉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구렛나루를 따라가는 절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구렛나루를 따라가는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흉터가 좀 하얗게 될 때까지 흉터가 살짝은 보일 수가 있고 관자 쪽에 약간 우는 듯한 모습이 당분간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제 두피 안쪽으로 절개하는 경우에는 흉터는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안면거상 후에 조직이 많이 리프팅이 될수록 구렛나루는 좀 더 뒤쪽으로 밀리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구렛나루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주 드물긴 하지만 이제 피판을 거상할 때 구렛나루도 바닥에서 같이 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렛나루 쪽에 탈모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주의 모양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주는 두 가지 모양이 대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은 이제 이주가 약간 뒤쪽으로 솟아있는 모양이고 그 다음은 약간 옆쪽으로 솟아있는 모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주가 약간 뒤로 넘어간 경우라면 이주 뒤쪽으로 절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흉터를 가장 안 보이게 할 수가 있고, 적게는 이주가 좀 옆으로 솟은 경우라면 이주의 앞쪽을 따라 절개하는 것이 흉터를 조금 더 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렛나루 길이가 좀 길거나 이제 수염이 앞쪽에 좀 많은 남자의 경우라면 반드시 이주의 앞쪽으로 절개를 해야만 안면거상 수술 후에 피판이 좀 뒤로 밀렸을 때 이주에서 수염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귓볼의 모양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선천적으로 이제 귓볼이 약간 칼귀의 모양인 경우에는 안면거상 수술하면서 쉽게 이제 귓볼의 모양을 약간 말아주어서 좀 더 귀여운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귓볼을 돌아 나가는 절개를 할 때 조직을 한 1, 2mm 정도 좀 더 남겨서 절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 뒤쪽의 절개 라인의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하는 것과 또 헤어라인 안쪽으로 절개를 넣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분들의 헤어라인의 형태와 각 방법의 장단점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헤어라인 안쪽으로 넣는 경우에는 흉터를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고, 귀 뒤쪽의 피판의 각도를 조금 더 둔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 뒤쪽의 순환이 좀 더 용이하며 귀 뒤쪽의 순환이 좀 떨어져서 피부가 좀 상할 수 있는 확률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피 안쪽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보이는 흉터는 귀 뒤에서 헤어라인까지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절개 후에 피판이 좀 뒤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헤어라인에 좀 단차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하는 경우에는 피판의 박리가 좀 쉽지만은 헤어라인을 따라서 흉터가 좀 보일 수가 있고, 귀 뒤쪽 피판의 각도가 좀 예각이기 때문에 순환이 좀 떨어져서 귀 뒤쪽에 순환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턱 밑 거상의 경우에는 이제 절개 라인 디자인할 때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턱 밑에 주름이 한 2mm 정도 뒤에 절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수술 후 3, 4달 정도는 좀 턱을 들었을 경우에는 선으로만 보이게 되고 나중에는 주름의 위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턱 밑의 절개의 경우 안면거상의 절개로는 시야가 나오진 않고 목에 세로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활경근의 모양을 잡아주거나 턱 밑에 불룩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이나 근육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을 하고 있으므로 필요 유무는 반드시 상담을 거친 후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흉터가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시기는 수술 후에 3, 4달 정도가 지나서이며 시간이 지나서 색깔이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얗게 변하려면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흉터의 성숙은 사실 거의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극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은 약간이나마 성숙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흉터 연고나 패치의 경우에는 주로 실리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처를 좀 코팅해서 습하게 만들어서 상처의 성숙을 돕고 위로 튀어 올라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흉터가 좀 붉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수술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상처 부위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주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고압산소 치료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상처의 성숙을 도와서 초반 흉터를 조금 덜 띄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 양의 경우 이제 흉터에 관여하는 류코트리엔을 좀 억제해서 흉터가 좀 더 빨리 안정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흉터의 위치가 좀 이상하거나 좀 잘 보이는 곳에 존재한다면은 이제 안면거상 재수술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이고, 안면거상 수술을 받은 흉터가 약간 두께가 있는 경우 그 폭을 줄이는 수술을 받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를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모발 이식이 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면거상 수술 후에 구렛나루가 좀 밀리거나 두피 안쪽에 절개가 약간 두께가 좀 넓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면거상 후 흉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